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2026년입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인데 이때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있어서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랄까? AI가 더 이상 질문에 답만 하는 똑똑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 변화가 여러분의 업무 방식, 건강관리, 심지어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까지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트렌드가 사실 각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싶어요. 아, 연결되어 있군요. 네,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AI가 우리의 역량을 증폭시키려면 그 AI를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요. 그게 두 번째 트렌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할 효율적인 인프라도 필수적이고요. 오늘은 이 연결고리들을 따라가면서 AI가 만들어갈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죠. 와, 시작부터 전체 그림을 잡아주시니 더 흥미진진한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맞춰보죠. 인간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AI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동맹이라고 표현하는데 미래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는 문장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이 비유가 재밌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수십 명이 몇 달 걸렸을 글로벌 캠페인을 네네. 이제는 단 3명의 팀이 AI 도움을 받아서 며칠 만에 해치우는 그림이에요. 아,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그렇죠. AI가 시장 데이터 분석, 광고 카피 생성, 이런 고된 작업들을 처리해주는 동안 인간 팀원들은 오직 전략이랑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만 집중하는 거죠. 정말 꿈의 협업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 과제죠. 근데 이게 단순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AI와 경쟁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일한다는 건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인격과 역할이 있는 디지털 동료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디지털 동료요? 네.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동료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업하는지가 개인의 핵심 역량이자 또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디지털 동료라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새로운 동료가 생기면 그 동료를 어떻게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길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신뢰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트렌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2026년쯤 되면 AI 에이전트가 그냥 비서를 넘어서 우리 팀의 정식 팀원처럼 예산을 집행하거나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일까지 맡게 될 거라고 해요. 역할이 훨씬 커지는 거네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보안부 사장이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AI 에이전트가 자칫하면 이중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에게도 인간 직원과 똑같은 수준의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사람처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면 사원증 받고 직급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 하긴 신뢰할 수 없는 팀원만큼 위험한 건 없으니까요. 회사 기밀 데이터도 이런데 만약 그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엔 더더욱 이게 바로 세 번째 트렌드, 전 세계 보건 격차를 줄이는 AI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WHO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진대요. 1,000만 명이요? 네, 그 결과 무려 45억 명, 그러니까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못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AI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진단 시스템이 복잡한 의료 사례를 진단하는데 무려 85.5%의 정확도를 보였대요. 85.5%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같은 문제를 두고 진단한 숙련된 의사들의 평균 정확도가 20%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걸 넘어서 이런 기술이 이제 연구실 밖으로 나와서 실용화된다는. 네,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의료 민주화입니다. 의료 민주화.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화네요. 이런 흐름은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트렌드가 연구 과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AI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의 피터리 총괄이 AI가 이제 논문 요약 수준을 넘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기초 과학의 발견 과정 자체에 참여할 거라고 예측해요. 발견 과정 자체예요? 네, 비유가 재밌는데 모든 과학자가 개인 AI 연구실 조수를 한 명씩 두게 된다는 겁니다. 하하, AI 조수라니? 그럼 연구원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AI 조수가 밤새 시뮬레이션 수천 개를 돌려보고 오늘 이 세 가지 가설을 테스트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AI가 수동적인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요. 스스로 가설을 만들고 실험 장비를 제어하고 와, 심지어 인간이나 다른 AI 동료와 협력하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AI와 같이 코드를 짜는 페어 프로그래밍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과학 연구로 확장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연구 속도가 빨라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과학적 발견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와, AI 조수와 함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근데 이런 엄청난 AI들을 돌리려면 컴퓨팅 파워랑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만 계속 짓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다섯 번째 트렌드,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AI 인프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TO가 이제 무작정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요. 대신 주어진 컴퓨팅 성능을 단 1%도 낭비하지 않고 쥐어짜내는 효율성이 핵심이 된 거죠. 그 같은 비유가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걸 AI 워크로드를 위한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항공교통관제요? 네,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쉴 틈 없이 뜨고 내리도록 관제탑이 통제하는 것처럼 AI 연산 작업들을 빈틈없이 처리해서 컴퓨팅 자원이 잠시도 쉬지 않게 만든다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런 효율성의 추구가 AI 슈퍼팩토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어져요. AI 슈퍼팩토리? 네, 과거처럼 한 곳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된 자원을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엮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은 줄고 효율은 극대화되죠.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AI 성능이 하드웨어의 규모가 아니라 생산하는 지능의 질로 평가받게 된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도 최첨단 AI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인프라의 패러다임이 크기에서 효율과 질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 넘어가 보죠. 여섯 번째 트렌드는 코드의 언어와 그 이면의 맥락을 학습하는 AI입니다. 기터브에서 개발자들이 한 해에 15개의 커밋, 그러니까 수정사항을 기록했다는 수치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부러졌어요. 15개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코드가 쌓이는 상황에서 리포지토리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리포지토리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저도 좀 생소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AI가 단순히 코드의 문법, 즉 언어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코드가 왜 그렇게 쓰였는지,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수정되어 왔는지 같은 그 역사와 맥락까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 언어를 번역해주는 비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어온 베테랑 선배 개발자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군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부분은 3년 전에 큰 문제 생겨서 이렇게 바꾼 거니까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조언해주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AI가 코드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코드를 빨리 짜는 걸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잠재적인 버그를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거나 반복적인 수정 작업을 알아서 처리해주죠. 이건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겁니다. 정말 대반한 변화네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트렌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기술의 근본적인 도약, 바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진 컴퓨팅의 다음 도약, 양자 컴퓨팅이라는 제목만 봐도 설매네요. 사실 양자 컴퓨팅은 오랫동안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네, 공상과학 영역처럼 느껴졌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이슨 젠더 부사장은 이제 수십 년 뒤가 아니라 몇 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실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하더라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양자 컴퓨터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존의 AI, 슈퍼컴퓨터와 한 팀을 이루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의 부상입니다. 아,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슈퍼컴퓨터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가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구조 분석처럼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초고난도 계산을 맡아 해결해 주는 시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원칩 같은 기술적 진보도 이런 흐름을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어떤 칩인가요? 이 칩은 스스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 결정적인 한 걸음이거든요. 이런 발전 덕분에 신소재, 금융, 의학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혁신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처럼 AI와 과학의 미래는 단순히 더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정이 될 겁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느껴지네요. 오늘 살펴본 7가지 트렌드를 꿰뚫는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AI가 업무, 건강, 과학, 인프라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협력적인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말이죠. 맞습니다. 2026년 AI의 핵심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통합과 증폭입니다. 통합과 증폭. 네, AI가 사회 곳곳의 복잡한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통합돼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가 속한 팀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신뢰와 보안, 그리고 협업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인간의 AI 파트너십을 어떻게 현명하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정말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